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는 기본 잊지 마세요. 은행 예금에 넣어두자니 이자가 너무 아쉽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자니 원금 깨질까가 무섭고 그렇죠. 이 딜레마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두려움과 아쉬움 사이를 파고드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했습니다. 네. 종합투자계좌, 바로 IMA인데요. 무려 8년의 기다림 끝에 2025년 12월에 드디어 출시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드디어 나오죠. 근데 이게 약속하는 게 많아요. 원금은 지켜주면서 수익은 예금보다 훨씬 높다고 하니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IMA를 한번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기회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있을지 오늘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보죠. 네, 좋은 접근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상품 설명을 넘어서 청취자 여러분의 돈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함께 검증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과연 내 돈은 안전한가? 안정성을, 2라운드에서는 그래서 얼마나 벌 수 있나? 수익성을, 그리고 마지막 3라운드에서는 숨겨진 함정은 없나? 위험성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아, 그거 좋네요. 테스트가 끝나면 이게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 아닌지 답이 딱 나오겠어요. 아마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1라운드 안정성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주 간단합니다. 내 원금, 이거 정말 안전한가요? IMA의 가장 큰 장점이 만기시 원금 지급 의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IMA의 핵심 구조거든요. 고객이 돈을 맡기면 증권사가 운용해서 수익을 나눠주는 실적 배당형 상품인데 만기가 되면 증권사가 투자 원금을 돌려줄 의무를 지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의무라고 하셨는데 그게 국가다 법으로 보장해주는 예금자 보호랑은 전혀 다른 얘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솔직히 아무리 큰 증권사라도 만에 하나 망하면 그 의무라는 약속 그냥 종이 쪼가리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게 안정성 테스트의 핵심이죠. 국가가 보증하는 법적 보호와 민간 기업의 계약상 약속은 당연히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럼요. 이론적으로는 그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0%는 아니라는 점, 이건 명확히 인지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이거 위험한 상품이네요.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아무 증권사나 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조건이 있어요? 네, 금융당국이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이라는 아주 높은 허들을 설정해뒀어요. 8조 원이요? 네, 현재 이 기준을 통과하는 곳은 국내에서 단 2곳,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뿐입니다. 아, 정말 최상위 증권사들만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상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마지막에 흔들릴 회사들이죠. 이들의 신용도가 안정성의 실질적인 담보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보장은 아니지만 국내 1, 2등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괜찮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정부는 왜 굳이 이런 상품을 밀어주는 걸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들여서 어딘가에 쓰려는 것 같은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안정성이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와, 정확히 핵심을 보셨습니다. 정부의 큰 그림이 있죠. 큰 그림이요? 지금 시중에 수백조 원의 자금이 갈 곳을 잃고 은행 예적금에 잠자고 있잖아요. 네, 많죠. 정부는 IMA를 이 잠자는 돈을 깨물어서 경제의 혈맥으로 흘려보내는 일종의 파이프라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파이프라인?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는데요? 바로 자금은 필요하지만 담보가 부족해서 은행 대출이 어려운 혁신 중소기업이나 성장 가능성 높은 벤처기업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의 돈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벤처기업 같은 곳에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일부는 그렇죠. 원금은 보장해 준다면서 투자처는 위험한 곳이라니?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인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증권사가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또 분산 투자를 통해서 개별 기업의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는 거죠. 아, 개인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국가 경제에는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다리 역할을 맡긴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1라운드 안정성 테스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국가 보증 수준의 절대적 안전은 아니지만 최상위 증권사의 신용을 담보로 한 현실적인 안전장치는 갖추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2라운드 가장 궁금한 수익성 테스트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투자 성향에 따라 3가지 타입을 고를 수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당신의 돈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역할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단순히 수익률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돈이 경제의 어떤 영역에서 일하게 할 것인지 선택하는 거죠. 아, 먼저 안정형입니다. 이건 사실상 내 돈을 초우량 기업에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우량 기업이요? 네, 삼성전자 같은 회사나 신용등급이 아주 높은 회사채에 투자해서 연 4%에서 4.5%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리스크는 극도로 피하면서 은행 예금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선택이죠. 제 주변에 예금만 고집하는 친구들한테 딱이겠네요. 그럼 중안에 있는 일반형은요? 일반형은 내 돈을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요? 네. 탄탄한 중견기업이나 수익형 부동산, 아니면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자산에 투자해서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이죠. 목표 수익률은 연 5%에서 6% 사이로 안정과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싶은 분들께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에 로켓 그림이 있던 투자형. 이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면서도 덜컥 겁이 났는데요. 우리가 흔히 듣는 벤처 투자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일반인이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 투자형은 당심이 소액으로 마이크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미래의 유니콘이 될지도 모를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내 돈이 미래 산업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와, 당연히 리스크가 가장 큰 만큼 목표 수익률도 연 6%에서 8% 이상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건 정말 내 돈이 어떤 경제적 역할을 하길 바라는지에 대한 뭐랄까 철학적 질문에 가깝습니다. 와. 그냥 위험 등급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 돈의 역할을 정한다는 관점으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공짜 점심은 없죠. 없죠. 이렇게 장점이 많아 보이는 상품일수록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있기 마련인데요. 가장 먼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 제가 아는 CMA나 발행어음이란 대체 뭐가 다른 거죠? 너무 헷갈려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고요. 여기서부터 함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명쾌하게 교통 정리를 해드리죠. 헷갈리니까 이건 속도감 있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IMA 대 은행예금. 회사의 약속 대 국가의 보증, 좋습니다. IMA 대 CMA. 장기 투자 묶음돈 대 단기 주차 비상금, 오케이. IMA 대 발행어음. 변동 수익률 대 고정금리. 와, 머릿속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진짜 숨겨진 위험들을 파헤쳐보죠. 광고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IMA의 치명적인 단점 3가지만 꼽아주신다면 뭘까요? 첫째, 목표 수익률은 보장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광고에서 연 8% 기대라고 해도 그건 그냥 희망사항일 뿐 약속이 아니에요. 운용 성과가 나쁘면 수익이 1%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0%일 수도 있습니다. 0%요? 네. 만약 수익이 0%라면 그냥 예금에 넣어둔 것보다 시간과 기회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손해인 셈이죠. 그렇겠네요. 두 번째는요? 유동성의 함정입니다. 이 상품은 최소 1년 이상 돈이 꽁꽁 못 깁니다. 꽁꽁이요. 네. 만약 중간에 급한 일이 생겨서 해지하려고 하면 원금 보전 약속은 깨지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페널티 성격의 중도 해지 수수료까지 물어야 하죠. 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몇 년간 없어도 된다 하는 완벽한 여유 자금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무섭네요. 그럼 마지막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뭔가요? 바로 세금 폭탄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위험일 수 있어요. 세금이요. 네. 제 지인 한 분이 비슷한 만기 일시금 지급형 상품에 가입했다가 정말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만기 때 몇 년치 수익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그해 소득이 갑자기 급증한 거죠. 아, 그러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원래 그 돈으로 아이들 데리고 멋진 해외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고 여행 계획을 전부 취소해야 했어요. 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나니 남는 게 없었다고요. IMA는 특히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도대체 세율이 얼마나 높아지길래 그런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 소득에는 여러 개의 세금 바구니가 있고 뒤로 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거든요. 네. 평소 이자나 배당 소득은 세율이 낮은 앞쪽 바구니에만 살짝 담겼다가 끝나는데 IMA는 몇 년치 수익을 한 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아요. 아, 세율의 바구니까지 가득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5.4%에서 끝날 세금이 최고 49.5%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49.5%요? 네. 애써 번 수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와, 이건 정말 폭탄이라는 말이 어울리네요. 가입 전에 내 다른 소득까지 고려해서 반드시 세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겠습니다. 필수입니다. 특히 고소득자나 다른 금융소득이 이미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가장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의 혹독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IMA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곳곳에 상처와 약점도 드러났네요. 그렇죠. 그럼 최종 판결을 내려보죠.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IMA는 과연 누구를 위한 상품입니까?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주식 투자는 무섭지만 은행 예금에는 만족 못하는 안정 추구형 투자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아, 최소 1년 이상 묶어둘 수 있는 중장기 여유 자금을 가진 분들께는 분명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고민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단기간에 써야 할 돈을 굴리려는 분이나 이미 주식 등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분들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핵심 3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째, IMA는 만기 시 원금이 보장되면서 추가 수익을 노리는 새로운 포지션의 상품이다. 둘째,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투자자를 위한 예금과 투자의 중간다리다. 셋째, 최소 1년 이상 돈이 묶이므로 반드시 중장기적 관점의 여유자금으로만 접근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겠네요. 네, 앞으로 IMA 광고를 보실 때 오늘 저희가 진행한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꼭 떠올려 보세요. 아, 안정성, 수익성, 숨겨진 위험. 그렇죠. 이 3가지 필터로 광고를 걸러보신 후에 이 상품이 나의 재무 목표와 정말로 맞는가라는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정부가 IMA를 통해 개인의 돈을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으로 흘려보내려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경제의 파이프라인 역할이요. 그렇습니다. 이 관점을 조금 더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IMA에 투자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자산을 불리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어떤 벤처기업, 어떤 중소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돈이 단지 통장 속 숫자로 불어나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투자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